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거 이제, 거의 끝까지 왔나요? 예. 한 학기 동안, 뭐 조금 아쉬운 점들은 분명히 있는데, 뭐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내용들을, 어, 전달을 좀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은, 예, 뭐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 예, 조금 노력은 했는데, 뭐 조금 생소한 내용도 있었을 테고요. 예, 그런데 뭐 제가 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뭐, 뭐 교수들마다 좀 스타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저처럼 약간 좀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그런 데 조금 더 초점을 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조금 내용에 조금 치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못 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저 인문대나 다른 대학 소속 학생들도 있지만은 뭐 공대나 자연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 공대 자연대 전공 과목을 제외하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좀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은 뭐 별로 큰 의미가 없겠죠. 그건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을 그냥 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수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좀 학술적인 내용들도 좀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와 위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고와 위험 부분은, 음,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루면 분명히 이제,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 예, 조금은 아쉽지만은 어떤 뭐 전반적인 좀 내용을 약간 좀 훑어보는 식으로 해서 요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간의 제약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수업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좀 보충해서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것을 또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을 여러분들이 또 뭐 한번 구입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멜트다운이라는 책인데 그냥 멜트다운으로 한글로 예, 온라인 서점에서 멜트다운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놀랐던 게 사실 이런 책들은 잘 번역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책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도 절대 아깝지 않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잔소리는 끝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뭐 정보 수집이라 뭐 여기 나오죠. 뭐 정보 수집, 뭐 문제 해소, 뭐 근본 원인 조사, 해결책 확인, 뭐 요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약간 이 지금 여러 가지를 적어놔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 긴밀한 결합, 요 긴밀한 결합이 요게 이제 Y축이고요. 요게 이제 복잡도가 X축인데 여기고요. 네. 요 복잡도와 긴밀한 결합이라는 요 변수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일단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테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사고 위험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변수들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요로 가면은 이제 복잡도가 증가하죠. 예, 요렇게 복잡도가 증가하죠. 요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결합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우체국은 뭐예요? 우체국이라는 요 기관은 복잡도도 낮고 맞죠? 복잡도도 낮고 결합도도 낮아요. 예, 낮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핵발전소 보이시죠? 여기 핵발전소, 여기 핵발전소. 예. 요것은 복잡도도 높고, 맞죠? 복잡도도 높고, 결합도도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뭐,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사고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단지 이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복잡도가 높고 결합도도 높은 이러한 영역에 있는 어떤 기관 혹은 기술 혹은 기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날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우체국처럼 뭐예요? 복잡도도 낮고 결합도도 낮은 이러한 기관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좀 개연성이랄까 확률이 상대적으로는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관계를 조금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사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복잡도와 결합도를 조금 낮출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을 요 두 가지 변수를 낮추어야지만이 뭐냐면은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자, 복잡도가 높다는 것은 이 핵발전소 나오잖아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핵발전소라는 것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뭐 조종실이라고 합시다. 뭐 그것이 뭐 중앙센터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기를 조작하는 이 룸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로가 따로 있죠. 예, 실제로 핵반응이 일어나서 그 물이 데워지는 원자로가 따로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냐?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이 직접 원자로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에 무슨 뭐 이상이 있나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계기를 보고 사람들이 아, 이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이게 복잡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기판을 보고 읽어야 되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말은 뭡니까? 그 계기판이 이 핵반응이 일어나는 이 원자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확하게 반영을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 건데, 만약에 계기판이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핵 반응이 일어나는 이 연료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중앙센터에서 그 기기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결합도도 높아요.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도도 높죠.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기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이 잘못이 되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이것과 연결된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걷잡을 수 없다 그러죠. 예.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상대적으로 결합도도 낮고 복잡도도 낮은 이러한 곳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죠. 예, 쉬운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차이는 결국은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뭡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